파병된 북한군 중에 실제 정예 병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파견됐다면 그중에 9,000명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장병들이란 얘기지요. 김정은은요, 본인이 파병하는 부대가 최정예다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적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모주 필승의 전투력은 오직 훈련을 통하여 마련되게 된다고 하시며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서 펄펄 나는 싸움꾼들이 자라났습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리창호 동지, 김용복 동지를 비롯한 총참모부 작전 및 훈련부문 지휘관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체적이며 현대적인 전투 조법에 완전히 정통하고 비호같이 훈련장을 주름 잡는 군인들을 대견하고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실장님, 네. 폭풍군단이 최정예 부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에 찍힌 그 북한 병사를 보니까 앳돼 보이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취재대로라면 실제로 그게 맞았던 거예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폭풍 군단이 간다고 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폭풍 군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인 암살하고 납치하고 후방 교란하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최전선에 투입하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하고 훈련 받았던 그 북한 군들을 보면 보병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포병 훈련도 받고 드론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가 이제 12,000명 규모라고 하고 일개 여단을 한 3,000명 규모라고 하면 4개 여단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개 여단 정도는 폭풍 군단에서 갔을 거고요. 그 폭풍 군단을 핵심으로 해서 일개 사단에 준하는 병력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대 속에는 공병 부대도 있고 네. 포병 부대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 인원들 중에서 일부 아주 젊은 인원들 그런 인원들이 저기에 포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군의 입대 최저 연령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17살입니다. 예. 17살에 키는 146cm, 몸무게는 43kg.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상상하기가 좀 곤란하실 텐데요.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체력 조건만 돼도 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봤을 때 북한군이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보급품 받는 장면을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목 하나 크기 이상으로 네. 러시아군하고 북한군하고 차이가 있고 크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앳돼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폭풍군단이 중심이고 다른 이제 인원들 또는 부대 특성을 가진 그런 부대들로 편성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17살에 키는 146cm, 몸무게 46kg만 되면 입대를 할 수 있다. 지금 북한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좀 보시죠. 러시아군이 장갑차를 몰고 있는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후퇴하는 장면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이 장갑차가 크로스크 평원에서 어떤 산림지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병들을 내려줘요. 그런데 그 보병들이 뭐 전투 대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갑자기 또 장갑차가 뭐 돌아가니까 태워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 자, 이게 어제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됐구나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저희 단독 보도를 비추어 보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 북한군 병사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우왕좌왕했구나 싶기도 해요. 뭐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저렇게 완전히 개활지인 저런 그 훈련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든요. 북한은 더 마찬가지 산악지대가 더 많은데 저런 북한군 장병들이 저런 곳 아마 처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저렇게 말도 더더군다나 통하지 않는데 저기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수뇌부도 저 사실을 모르지 않았겠죠. 저런 전장이라는 거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보낸 겁니다. 매우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지금 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건 돈과 뭐 핵심적인 그 미사일 기술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총알바지로 내보낸 것인데, 체제가 불안한데 어떻게 정예 병력을 내보내겠습니까? 정예 병력은 일부 포함됐겠죠. 보여주기 식으로. 대부분은 그야말로 그냥 총알바지로 쓰여질 소모될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네. 저는 저기에 나가 있는 저 북한군 군인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저 병사들, 어린 병사들도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주적인 북한군의 군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저 군인들은 우리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최악의 인권 유린, 자기 목숨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저기에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이 저런 인권 유린 행위들 기록하고 나중에 책임자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재단입니다. 2016년에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인권재단 이사가 아직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민주당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재단이 아직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감찰관, 뭐 정쟁 이거 다 떠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병사들을 전장으로 몰아넣는 것.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들어보시죠.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ts own people as expendable will be never forgiven. 실장님, 네. 지금 북한 당국이 심지어 그 어린 장병들 부모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 노동자로 당신 자녀들이 파견 간 겁니다. 이거 지금 네.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병사들뿐만 아니고 지금 파병된 군인 가족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게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전에 그 영상에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넘어갈게요. 저 쿠르스크라고 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쿠르스크 전투가 지금 여기로 추정되는 제일 곳이죠.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 전투는 1943년도에 있었는데 저기가 대평원지대였어요. 예. 지금 대평원지대인데 저 때에 이 독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전차가 몇 대가 동원이 되냐면 8,000대가 동원이 돼요. 저기서 8,000대가 8,000대. 전차가 그러니까 붙었다는 지금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가장 큰 그러니까 전차전이 있었던 데가 바로 저기 쿠르스크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호준석 대변인 말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저 지역이 그만큼 평원지대라는 거잖아요. 그 평원지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 지역처럼 산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은 저기에서 지금 평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는 드론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희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저 쿠르스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